1+1 주택을 2개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 요건 2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요건은 가격 기준인데요. 두 번째 기준은 면적 기준입니다. 우리가 본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런 요건을 갖춘 단독주택으로 보여집니다. 84제곱미터와 59제곱미터, 34평과 25평은 1+1으로 하나씩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 단독주택이다. 안녕하세요. 이가로 경매 김준형입니다. 제가 오늘은 재건축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척 대우 푸르조 아파트를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개봉 3구역에 대한 언급을 했었는데요. 개봉 3구역에 재건축 지역에 단독주택이 경매 물건으로 나와서 오늘 현장을 나오게 됐어요. 현장을 나와 보니까 일단 단독주택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고요. 빌라는 그렇게 많은 지역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독주택이 일단은 많다 보니까 사업성은 그냥 눈으로만 봐도 괜찮은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2년 전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 현재 이 개봉 3구역의 비례율이 108%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이야기 할 때는 비례율이 얼마나 좋은지에 따라서 사업성 여부가 갈리게 되는데요. 보통 100을 1 기준으로 잡고 그보다 높으면 사업성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그보다 낮으면 사업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108%면 1보다 높은 사업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기준되는 요건이 조합원 수가 그만큼 낮고 분양된 호수가 많으면 그만큼 사업성이 좋아지는 건데요. 지금 이 지역은 단독주택으로 많이 밀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성은 상당히 괜찮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는 주택은 지금 현재 2번 유찰이 돼서 7억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지역 인근에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최근 5월 달에 힐스테이트 프로즈 아파트가 분양을 했었는데요. 84제곱미터 기준으로 12억 후반대에 분양을 했고 완판이 되었습니다. 이런 인근의 분양가를 보면 이 지역도 향후에 분양가격은 12억 후반대 이상이 훨씬 되겠죠. 그리고 이 지역은 사업성이 좋다 보니까 2년 전에 예상한 분양가는 8억대입니다. 조합원 분양가가.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조합원으로서도 굉장히 사업이 진행이 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일 수밖에는 없겠죠. 그런 장점이 있는 지역이고요. 또 이 지역의 가장 큰 장점은 지금 현재 사업 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가 나게 되면 그 다음으로는 감정평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조합원 분양 신청, 그 다음에는 관리 처분 인가, 그 다음에는 이주 철거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사업 시행 인가라는 큰 산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사업은 순탄하게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이 조합원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 인가도 무난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서는 경매 물건으로 가장 중요한 게 조합원 입주권이 나오는지 여부인데요. 그 내용은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와서 이 조합 사무실과 통화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 설명을 드리면서 조합 사무실과 통화한 내용을 같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을 보니까 감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진 지역이고 여기 감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이 뒤쪽에서 오면서도 감나무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 지역에는 단독주택이 많다 보니까 집집마다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이 나무는 감나무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감나무를 보면서 이 동네가 쾌적하다, 아니면은 자연 친화적이다, 사람 살만 난다, 뭐 그런 느낌이 나는 지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재개발 지역 성남 쪽을 전에 가봤을 때는 이 도로가 상당히 좁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주차 공간도 단독주택이 있으면 그 앞으로 2대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 차량도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이 도로 여건도 상당히 쾌적합니다. 쾌적하고요. 재건축, 재개발 지역을 많이 가봤지만 그런 느낌은 안 나는 동네예요. 좀 깨끗합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설명은 이 정도로 드렸고, 이제 건물로 가서 건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이 집인데요. 외관으로 봤을 때는 빨간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빨간 벽돌로 되어 있고, 보이는 이쪽은 1층입니다. 1층은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고요. 한 층 전체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특이사항은 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선순위 있는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배당 계산을 해보니까 한 분 말고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그런 주택으로 보입니다. 이 측면에 조그마한 문이 있는데요. 이쪽으로 보면 여기 뒤에는 에어컨 실외기나 창고가 있네요.
이쪽으로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 뒤에는 따로 건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는 것보다도 에어컨 실외기나 창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저기 뒤에는 보일러실이 이렇게 있네요. 여기가 도시가스 함이 위치해 있고요. 지금 여기는 1층 단독으로 사용하는 호실입니다. 1층이고요. 1층으로 올라가는 문은 이렇게 돼 있고, 네, 1층에도 지금 현재 점유자분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차가 한 대 가능하고, 1층은 지금 지하 1층입니다.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101호, 102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101호, 여기가 102호 이렇게 두 개의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인 것 같은데 옥상으로도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는 아마 예전에 화장실로 사용했던 공간이 아닐까 싶은데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 창고인가? 열리진 않네요. 근데 예전에 오래된 주택을 보면은 이게 화장실이 외부에 있던 건물도 있었죠. 근데 여기 지금 창고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옥상으로 올라가 볼게요. 옥상까지는 제가 카메라 들고 올라가면서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여기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이렇게 외부로 올라가야 됩니다. 외부로 올라가야 되고 조금 가파르기는 해요. 네, 옥상으로 올라가면 전망이 점점 좋아집니다. 저희가 여기 현장 와서 임차인분하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 임차인분이 물 새는 곳도 있다고 하네요. 물 새는 곳은 아마 수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여기 바닥에 보면 이렇게 비닐로 깔아놓은 부분이 물이 새서 비닐로 깔아놨다고 하는데, 와, 저기 안쪽에 물 보이시죠? 이렇게 물이 고여 있습니다. 아마 이런 물 때문에 이 밑에 층에서 물이 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금 옥탑층이 있습니다. 옥탑층에도 사람이 거주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거주는 하고 있지 않다라고 여기 점유하는 임차인분이 그렇게 얘기는 해주셨어요. 문이 열릴까요? 문이 열리긴 하는데 지금 안에는 일단은 장난감이 많아요. 장난감이 많고 누군가 거주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장난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애들이 놀았던 풀 같아요. 이렇게 쓰레기가 잔뜩 버려져 있어요. 아까 1층에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예.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여기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애기들이. 지하에 거주하시는 임차인분이 1층에 좀 많은 분들이 거주를 한다고 하는데 아마 그분들이 창고로 쓸 수도 있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게 무슨 나무죠? 여기 뭐가 열매가 열렸는데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네, 이런 나무도 있어요. 이런 나무도 모가인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나무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주택은 낙찰을 받으면 일단은 수리는 한번 해서 1층에는 직접 들어오시던 임대를 주던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수리는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옥상에서 보니까 전망은 상당히 괜찮네요. 네. 이 옥상에서 고기 구워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이 앞에 집은 옥상으로 올라오는 계단이 없습니다. 아마 예. 여기 방수할 때 우리 집에서 넘어가서 방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네. 아까 새로 분양한다는 곳이 저쪽일 거잖아요. 저기 프로지오 맞아요. 오른쪽에. 저번에 우리가 소개시켜드렸던 아파트가 저기 푸르지오 아파트 저쪽이고 네. 저기 바로 넘어서죠. 113동 넘어서가 네. 이제 푸르지오 일스테이트 이번에 짓고 있는 거. 네. 네, 13억 정도에 분양한 아파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개봉 3구역이 여기서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개봉 3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재건축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아마 저기 앞에 푸르지오 힐스테이트보다는 단지도 크니까 더욱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가 한 2170세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푸르지오 힐스테이트보다는 훨씬 더 대단지가 되겠죠. 제가 경매 사건 번호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3791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457-11번지에 위치한 단독주택이고요. 토지 면적은 55평 정도가 됩니다. 이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있는 토지 면적치고는 상당히 큰 면적이죠. 55평이고요. 건물의 면적은 64평 정도가 됩니다. 잠시 후에 얘기 드리겠지만 이 재건축 지역에 있는 단독주택은 건물의 면적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정가는 11억 3천만 원의 감정평가가 됐고요. 지금 현재는 반값 비슷하게 떨어진 7억 2천만 원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렴한 단독주택입니다. 그리고 이 임차인들의 현황을 보면 지금 임차인들은 전부 다 선순위로 대항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를 보면 전부 다 임차인들은 우선 변제권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르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단 한 명 서울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확정일자가 2022년 11월 15일 보증금 4,500만 원 임차인은 배당 순위에 못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지금 증액을 하면서 확정일자가 이렇게 늦어졌는지는 한 번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임차인 외에는
전부 다 선순위 임차인으로 배당 요구 종기일 내에 배당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전부 다 배당받는 임차인으로 보시면 되고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등기부등본도 근저당권 설정일이 말소기준 권리로 이하 전부 다 소멸이 되고 근저당권 설정자가 경매 신청을 한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저희가 현장에 와서 조합원 사무실 연락처를 확보를 해서 전화를 먼저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경매 목적물로 나온 저 단독주택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채무자가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경매로 낙찰받는 분이 조합사무실에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하면 조합원의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혹시 개봉 3구역 조합인가요? 아, 네, 맞아요. 이신가요? 혹시 조합원 자격이 문제가 없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개봉동 457-11. 아, 이분 저희 그 조합원 맞으세요? 조합원 개봉동 자격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네, 맞아요. 제가 경매 정보지 설명을 드릴 때 토지 면적이 55평, 건물 면적이 64평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토지와 건물 면적이 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1+1 주택을 2개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 요건 2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요건은 가격 기준인데요. 부동산의 권리가액이 분양받을 때 2개 주택의 총 합계 금액보다 크다면 2개의 주택, 그러니까 1+1의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기준은 면적 기준입니다. 전용 면적이 아파트 2개를 더한 면적보다 크다면 또 1+1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는데요. 우리가 본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런 요건을 갖춘 단독주택으로 보여집니다. 84제곱미터와 59제곱미터, 34평과 25평은 1+1으로 하나씩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 단독주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봉동이 그러니까 서울에서 입지가 좋은 지역은 아니지만 서울 지역에 7억대의 단독주택을 낙찰을 받아서 1+1 2개의 아파트를 받는다. 상당히 매력이 있는 단독주택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분양을 했던 푸르지오 힐스테이트의 분양가를 보면 84제곱미터가 12억 후반대, 59제곱미터가 10억 중반대 정도 되니까 1+1으로 받으면 거의 20억 중반의 아파트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근데 당연히 조합원 분담금은 납부를 해야 되겠지만 조합원 분담금이 2년 전에 책정했던 게 84제곱미터가 8억대였고요. 5제곱미터가 한 6억 7천 정도 되니까 그래도 분담금을 내더라도 한 10억 이상의 큰 차익은 볼 수 있는 투자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봉 3구역 지금 현장으로 오면 내가 이 집을 과연 살 수 있을까? 임차가 맞춰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기보다도 향후 미래를 생각을 해서 이런 지역에 관심을 갖고 낙찰을 받는다면 향후에 분명히 자산 증식은 더블 이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10월 강의 커리큘럼에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희 학원에 오셔서 충분하게 교육을 받으시면 아마 이런 투자처 스스로 분석하기에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봉 3구역에 나와서 지금까지 봤고요. 제가 지금까지 현장에서 봤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연식은 1981년식으로 45년 정도가 됐고요. 저 주택을 낙찰을 받는다면 수리 비용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방수 처리는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큰 비용은 들어가진 않겠지만 비용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물건이고, 그리고 이 집을 낙찰을 받는다면 본인이 직접 들어와서 거주하다가 향후에 이주비 대출 받고 이제 잠깐 나갔다가 다시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임대를 먼저 주고 나서 나중에 또 이주비 대출을 받고 내가 신축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또 걔를 새로 주든지 매각을 하든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 지금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이런 주택을 낙찰을 받는다면 대출도 나오겠죠. 당연히 대출도 나오면서 향후에는 새 아파트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비행기가 날아갔는데 이 지역의 그 비행기 소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소음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는 물건으로 보입니다. 제가 현장을 와보니까 전반적으로 일단 괜찮습니다. 도로 여건도 괜찮고 괜찮아요. 그리고 임차인은 지금 전부 다 선순위 임차인이어서 입찰 하실 분들이라면 선순위 임차인에 대해서 배당은 따져보시고 입찰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